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강의 이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강의 안내대로 기출입니다. 오전에는 여러분이 이제 국교론에 기출을 하고 오후에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문학 기출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은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내용 중에 하나가 기출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기출을 확인하는 이제 주 내용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었느냐 이걸 이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KWL처럼 나온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나올 것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선생님이 이제 문학을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문학은 독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독서. 문학 작품을 써서 우리가 평가받는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평가받는 건 아니죠. 문학을 감상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니까 우리 독서 중에서 정서 표현의 목적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을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자, 우리 독서 중에서도 추론적 읽기는 어떤 효과가 있다. 여러분 이제 기출도 있습니다만은 능동적 읽기에 해당하죠. 그죠? 그러면 기출을 이미 나온 것을 알면 능동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임용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능동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유형과 어떤 영역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 배경 지식을 뭘 하면 할까? 취사 선택을 해야 되죠. 중요도로.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거나 교양을 위해서는 개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시간이 뭐다?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영역을 활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을 이제 보는 겁니다. 기출을 본다. 자, 기출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주 동안 한 장짜리 있죠? 한 장짜리 보세요. 받았죠? 강의 계획서. 못 받은 사람은 뭐 읽어보고. 거기 보면은 문학 기출 특강이 있고, 그 다음에 국교론 기출 특강. 요걸 이제 3, 4, 8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국교론부터 이제 볼까요? 국교론은 이제 우리가 독서부터 먼저 합니다. 독서. 교재는 이제 우리가 이한정집을 이제 교재 요걸 가지고 합니다. 요게 이제 하는 이유가 요 뒤에 보면은 이제 파트별로 기출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뒤에 이제 앞쪽에 보면은 핵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로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요 책을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요 책에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18월 달에 우리가 테마형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그걸 엮으면은 그 두 권만 가지면 그때도 이제 요 두께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다? 그 두 권만 가지면은 모의고사 칠 때 그 다음 뭐가 있다? 바로 기본 핵심 이론 정리, 기출, 그 다음에 뭐다? 이제 우리가 테마별 문제를 바탕으로 하면은 이제 모의고사 실전할 때 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생님 이제 기획을 하는데, 2주 내지 3주 동안에는 뭘 한다? 독서를 기출을 합니다. 자, 이거는 2014년 이전의 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읽어보는 걸,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다? 선다행이기 때문에, 그때 논술행만 나중에 또 이제 심화시켜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2주 내지 3주를 하는데 독서는 한 2주 정도만 조금 하면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독서는 우리가 수능 변형 문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을 이제 지금 이제 변형 문제를 하는 이유는 같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용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같은 출제 교수가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다음 같은 영역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능의 국교론에서는 이제 연결되는 거는 작문하고 화법입니다. 알겠죠? 작문하고 화법은 변형을 시켜서 임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이제 화법은 그 예문입니다. 작문도 임용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작문도. 그러니까 화법
화법하고 그다음 문법이 임용하고 상당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문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다형인데 그걸 주관식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문하고 화법을 한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습 단계를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기출을 풀 때 선생님이 이제 뒤에 보면은 기출의 해설 단계를 해놨습니다. 3단계 학습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첫 번째 단계가 우리가 뭘 하느냐? 문제와 조건을 보고, 그렇잖아. 바로 어떻습니까? 문제와 조건을 보고 논제를 이제 분석하고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딱 문제하고 조건을 보면서 바로 많은 거예요. 내가 뭐를 이제 묻는지, 그렇잖아요. 핵심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딱 순간적으로 떠올라 버려야 돼요.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는 제시문을 분석합니다. 제시문과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이제는 활용하는 거죠. 활용. 그러니까 이제 조건에 맞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이제 정해야 돼요. 키워드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때 이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은 내가 배경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은 요때 내가 뭘 공부를 할지, 어떻게 배경 지식을 익혀야 될지를 이제 점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점검할 수 있다. 우리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초인지 전략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평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간과 분량에 이제 맞추어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답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 3단계 영역은 뭐다? 작문 영역입니다. 작문 영역. 작문 영역. 그래서 시간과 분량에 맞게끔 이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끔 답안을 작성하는데,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한다는 거는 이제 재구성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키워드를 이제 바탕으로 문장화 시키는 겁니다. 문장화 시키는데, 요때 문장화 시킬 때는 대부분은 우리가 이어진 문장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완결된 문장 내지 이어진 문장.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안긴 문장보다는 이어진 문장으로 쓰라. 이어진 문장으로.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기출을 이제 나온 거는 출제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왜 기출된 걸 푸느냐? 그러면 주 목적이 뭐냐? 이 말이죠. 목적이.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이 기출을 보고 뭐를 이제 우리는 예측해야 됩니까? 출제, 다음에 이제 출제 영역을 예측합니다. 출제 영역을 예측해야 돼요. 출제 영역을. 그 다음에 영역을 예측했으면 이제 뭘 예측한다? 유형을 예측합니다.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저 뒤에 갖다 놔. 여기 그래서 두는. 그러니까 이제 유형을 이제 예측합니다. 유형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나? 그 유형에 맞게끔 배경 지식의 중요도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익혀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개를 이제 하기 위해서 기출을 풉니다. 그러니까 원래 출제될 영역이 어디냐?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 출제될 뭐다? 유형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그 유형과 맞게끔 내가 학습해야 될 중요한 배경 지식이 뭘까?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예측하기 위해서 뭘 한다? 지금 기출을 푸는 겁니다. 알겠죠? 기출을 푼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을 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출을 푸는 목적을. 알겠죠? 그냥 이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래 나올 영역과 유형과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이 독서라는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전체 내용.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항상 1월 달부터 했던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항곡궁 있죠. 여러분 보세요. 거기 이제 독서 한 장짜리 한번 펼쳐보세요. 23쪽입니다. 그죠? 23쪽. 요거는 이제 뭐 매년 1년 내내 쓰는 교재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죠. 공략집이니. 그러면 요것이 독서가 바로 뭐 또 했습니다. 항상 이거는 수업 시간에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항상. 그러니까 이 한 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또 뭐다? 교과서 영역도 요
요 성취 요소에 맞게끔 교과서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영역의 내용이 전부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독서라는 전체 영역에 기출된 항목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음 타순이 이제 나올 내용이겠죠. 그죠? 영역이겠죠. 그러면 요 영역에 이제 일단은 정하고, 그 다음에 뭐다? 이 영역에 맞는 유형을, 그렇잖아요.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형과 영역에 맞는 배경 지식을 집중적으로 익히면은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내가 적은 양을, 적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공략법이 23쪽에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처음 오늘 3, 4를 듣는 사람 이 책은 구입을 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연중 써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는 전부 공략법이나 그 다음에 많아 성취 요소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봅니다. 자, 우리 이걸 이제 같이 보면서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합시다. 독서다 이 말입니다. 독서라는 이 교과는 그렇죠. 어떤 내용으로 우리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국어만은 거야. 그랬잖아. 독서라는 과목의 내용 구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목차죠. 목차. 그렇죠. 이 책의 목차를 이걸 이제 우리는 나중에 시험을 이제 문제 보면 나오지만 구조화라 그러죠. 그죠? 구조화. 그걸 요목화라고 합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보조 자료라 하면은 도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는 바로 그래픽 조직자를 이용한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목차죠, 목차. 목차. 그동안 그 목차는 어떻게 이제 알 수 있다. 뭐가 이제 우리 파악하기 좋다 그래요. 구조화시키면은. 그렇죠. 이 정보 내용의 바로 구조나 전개 방식이나 위계. 그렇잖아요. 요걸 파악하는데 아주 쉽다 그랬죠. 형태 자체가. 그러면 이 교과는 여러분 내용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많은 거야. 이 독서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 책이. 이거는 교육과정 해설서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돼 있어요?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 나와요. 즉, 독서 교과의 목적이 뭐냐? 그렇잖아요. 그것은 이 성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으면 책이 이제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서는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는 독서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1과정까지는 국공기 과정이니까 읽기 과정입니다. 읽기 영역입니다. 그죠? 그럼 그냥 편의상 독서라고 합시다. 그러면 중학교 읽기 영역에서는 어떤 성취 요소를 배울 거고, 그렇죠. 항상 임용은 성취 요소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취 요소별로.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의 성취 요소는 뭘 배울 것인가? 쉽게 말하면 중학교 3년 동안 배운 내용을 고등학교 1년 동안 요약해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3년치를 1년치에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약한 겁니다. 요약한 거. 그렇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요약해서 뭘 배웠다? 우리는 요약은 사실은 이제 독서에서 보면 사실적 이해죠. 그죠? 전략 가장 핵심을 파악하는 공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을 파악했으면 뭘 해야 돼? 그걸 한다? 실제로 써먹어야 되겠죠. 활용해야 된다. 그걸 이제 심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심화 과정, 심화 독서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런 거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 바로 독서 교과의 목표, 즉 읽기의 목표, 고등학교 과정의 읽기의 목표, 그 다음에 심화 독서의 읽기 목표. 요게 이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따로. 그 있잖아요. 요걸 이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된다? 내용 체계를 기억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요걸 외우라. 요게 이제 우리가 요 한 장짜리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내용 체계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죠? 항상 많은 거예요. 첫째 뭐다? 지식 파트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식이나 기능은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지적인 영역. 내용은 전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인지적인 지식과 정의적 지식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교과는 항상.
그러면 요즘은 정의적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식 파트를 이제 우리가 지식 파트 안에 또 우리가 많은 거예요. 독서 특성부터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7가지 이제 역사, 가치, 매체 이제 언어까지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걸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나온 게 뭐냐?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기능이죠. 여기서는 이제 기능 플러스 뭐가 있다? 전략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독서의 기능 파트는 무슨 기능이다? 사고 기능입니다. 사고 기능. 그렇죠. 사고 기능. 여기서 독서의 특성이 할 때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의미 구성 과정이라 그랬죠. 그럼 의미 구성은 사고 형성 과정을 의미 구성이란다. 그러면 그 사고 과정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는 뭐 돼 있다? 그렇죠. 뭐다? 우리가 뭐 7번째 창의적 사고까지 돼 있습니다. 사실적 이해부터 뭐 하는 거예요? 추론적 이해, 그렇잖아요. 비판적 이해, 감상적 이해, 그 다음 창의적 사고. 그렇지. 이해까지 5개로 이제 여기 돼 있다. 그럼 요게 이제 하나가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실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많아 실제 중심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실제 중심으로. 근데 이제 실제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는 뭐야? 목적별로 돼 있죠. 그죠? 목적별로 실제를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독서든 작문이든 보면 교육과정에 보면은 뭐예요? 장르별 교수 학습 방법 이런 게 이제 읽어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4가지 목적입니다. 그죠? 정보 전달 목적, 그 다음 주장 설득 목적, 그 다음 뭐예요? 사회 상관관계 발전 목적, 정서 표현의 목적이죠. 그 안에 이제 우리는 장르별이죠. 그죠? 장르는 우리가 글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이제 그 실제로 여기. 그러니까 우리 내용 체계는 요 3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외웠는? 4번째는 뭐 돼 있다? 교수 뭐다? 학습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수학습 방법.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방향을 설정하니까. 그렇죠. 전부 안내판 방향을 설정하는 여기는 뭐 암기를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논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더더구나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은 요거와 요거. 그 다음에 5번째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평가가 있죠. 그렇잖아. 평가. 그래서 요 3 영역에서 우리가 주되게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시험이 출제될 때는 항상 과목당 지금까지는 뭐예요? 과목당 뭐 하나? 2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2문제. 항상 2문제입니다. 거의다가. 그런데 원래는 이제 논술이 없어지니까 많은 교과도 과목당 한 3개를 잡으면 됩니다. 출제된다고. 3개 정도. 3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3개. 그러면 3개 같으면은 이렇게 골고루 흩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골고루 흩어진다. 그러니까 항상 교수 방법이나 평가는 꼭 나옵니다. 그렇잖아. 독서에 나오든 작문에 나오든 화법에 나오든. 그렇죠. 그러면 주로 교수 방법이나 평가는 작문이나 독서에 많이 나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수 방법도 알아두고 우리가 그 과목마다 해당하는 많은 게 교수법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는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그럼 직접 평가냐, 간접 평가냐, 그렇잖아요. 결과 평가냐, 과정 평가냐, 그렇잖아요. 형식 평가냐, 비형식 평가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된 내용들입니다. 크게 분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요걸 일단은 외워놔야, 그러니까 이 한 장짜리 전체를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기출을 하면은 다음에 뭐를 나올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나온 걸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할 때는 항상 3단계로 기억을 하세요.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요걸 이제 알아놔야 나중에 여러분이 뭐 할 때, 실제 문제를 풀 때 요 3단계 방법으로 구성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연습을 할 때. 그러니까 딱 뭘 본다? 문제를 쫙 보고 조건을 먼저 봅니다. 문제와 조건을 먼저 보고 뭐 한다? 그렇죠. 바로 그 문제와 조건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을 빨리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역을 빨리 잡아야 돼. 영역을. 그러면 영역을 빨리 잡기 위해서는 요거를 이제 외워놔. 요 3가지를 외워놔야 됩니다. 그죠? 요걸 해. 그래서 요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구나. 그렇지? 그다음 그것을 일단은 빨리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한 개 한 개 나누어서 하지만은 그렇잖아. 나누어서 하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동시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거기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제시문을 분석을 합니다. 그죠? 제시문을. 제시문 안에 요즘은 전부 자료 제시형 요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안에 뭐가 있다? 다 단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단서가. 그러니까 왜 있냐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에 많은 거야. 다양성을 없애기 위해서 제시문을 준단 말이야. 제시문 안에 우리가 핵심 키워드를 많은 거 유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문을 보고 맥락 파악을 빨리 잘해야 됩니다. 맥락 파악. 맥락에서 내가 요구하는 키워드를 빨리 선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한다?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죠? 활성화했으면은 그 키워드의 조건에 맞는 키워드를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의미 구성을 할 때도 뭐가 된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 구성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조건과 관련된 배경 지식이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잡다하게 많이 아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 영역에 해당하는 지식을 집중적으로 알고 있는지를 내가 떠올려야 됩니다.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공부를 할 때도 이제 그 해당 영역에 집중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집중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영역에 내가 모든 지식을 전부 뚫고 있는 일을 점검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은 내가 알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하지만 내가 다음 공부해야 될 그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점검. 그렇게 해서 점검하고 나면 다음 뭐가 된다? 이제 해결책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죠? 문제점과 내가 장단점을 분석했으니까 다음 대안을 이제 제시하기 위해서 뭘 한다? 바로 기출을 이제 푸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는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 여러분 빠르게 기출을 이제 푸는 방법, 작문하는 방법은 이제 사고 구술하라 이렇게 되겠죠. 사고 논술을 하라 이 말입니다. 사고 논술. 그러니까 우리 평가 방법 중에서 사고 논술이 있죠. 구두 논술. 쉽게 말해서 구두 논술입니다. 입으로 뭐 하라? 답안지를 많은 거에 하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 하면은 뭐다? 빠르게 우리가 이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정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대로 외웁니다. 구두 논술이 있거든. 그죠? 우리가 이제 방법 중 표현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장문의 표현하기 전략 이제 우리는 우리 토요일 날 보강할 때 할 겁니다. 그렇죠? 장문의 표현하기 전략은 구두 논술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표현 전략 중에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 그래서 지금 기출을 할 때는 직접 써보는 거는 지금 시간이니까 하니까 그죠? 구두 논술로 답안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할 때는 이제 많은 게 답안의 조건, 즉 시간과 분량에 맞춰야 됩니다. 알겠죠? 시간과 분량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구두 논술을 이제 실시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독서라는 교과의 전부 지식이 어떤 게 인지를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한 장짜리 계속 외우라 그랬죠. 이걸 빨리 외울수록 우리는 빨리 이제 늘어납니다. 지식이. 알겠죠? 한 장짜리 이 내용을 빨리 외울수록.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죠. 그죠? 책 한 권. 요거를 이제 외운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출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 이제 우리는 뭘 본다. 5, 6월 달에 가면 나오지만 교과서로 우리는 특강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기출을 보고 나면은 배운 이 성취 요소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학습이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교과서를. 그러면 그 교과서가 곧 문제고, 그 다음에 2차 수업 교수 학습 방법이 되는 겁니다. 수업 7년이 되는 겁니다. 교과서 그대로 수업을 하면 되니까. 그랬잖아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은 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 영역이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 그걸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사. 그럼 대부분 시험은 뭐예요? 한 개의 영역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지식 내용, 이 셋 중에서 이것을 몇 가지를 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도 조절을 합니다. 알겠죠? 난도. 그러니까 요소를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낸다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기입형 같으면 한 단계만 내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서술형은 조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세 개의 조건을 같이 붙인다는 겁니다. 두세 개의 조건을. 그걸 이제 우리는 뭐 한다? 배경 지식을 재구성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재구성하는 거.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이 말. 자, 오늘 여러분 뭘 줬습니까? 자, 요거 책에는 2019년도께 없으니까 2019년 국교 이제 기출을 봅시다. 문제 프린터 있죠? 그걸 이제 같이 펼쳐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많은 거 이쪽에 이제 프린터 보면은 선생님 2019학년부터 2014학년까지 즉 쉽게 말해서 많아. 이게 이제 서답형 그렇잖아요. 서답형 문제를 이제 전부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책에도 앞에 있습니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제 유형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렇죠?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철제된 게 이제 우리가 독서 교수 학습 방법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독서 교수 학습 방법 중에서 우리는 뭐냐?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큰 영역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우리는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사회 구성주의를 보완한 게 이제 우리는 바로 뭐 이제 쉽게 말해서 바로 대화주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그럼 뭐죠? 대화주의. 이제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4단계로 보면은 바로 뭐냐? 그렇죠.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요것이 기본적입니다. 물론 그 위에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위에도 있죠. 그거는 뭐다? 앞에 많아 사회구성주의나 인지구성주의를 바로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이다. 이 말은 약점을 많아 수정하거나 보완한 내용이다. 그러면 크게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다? 형식주의, 인지구성주의,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 그러면 인지구성주의나 사회구성주의나 대화주의는 전부 구성주의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바로 뭐 인지구성주의는 뭐를 뭐 의미. 자, 독서나면 머릿속에 뭐를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 돼? 의미구성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의미구성.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뭐야? 내용을 옛날에는 독서하면 이제 이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전부 뭐 의미구성 행위입니다. 그렇죠? 의미구성. 그래서 독서의 특성이 첫 번째 특성이 뭐다? 의미구성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의미구성은 사고 생성 과정이라고 사고 행위라고 같습니다. 그죠? 의미구성이. 그러니까 의미구성의 주체를 누구에 두느냐? 개인에게 두면은 뭐가 된다? 인지구성주의가 되는 거고 의미구성주의를 그 주체를 공동체, 다마 공동체에 두면 사회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구성주의인데 바로 뭐야? 타인과의 뭐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그럼 사회구성이니까 구성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구성주의나 대화주의는 바로 뭐야? 사회구성주의에 속합니다. 알겠죠? 사회구성주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뭐나 대화주의라는 거는 이제 대화라는 자체는 주체와 객체가 없잖아요. 그죠? 화자와 청자가 자꾸 뭐나 그렇죠. 주도 바뀌죠. 그렇잖아요. 주도 협력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능동적으로 뭐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주체별로 의미 구성을 간다.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뭐나 독서 교수법. 자, 독서 교수법이라면은 뭐예요? 전통적인 교수법이 이제 있죠.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뭐다? 제일 된 전통적인 방법은 우리가 뭐 설명형은 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형식주의니까. 그 다음에 직접 교수법, 현시적 교수법, 그렇잖아. 그 다음 우리 전통적으로 있는 5개는 보면 협동학습법, 토의토론학습법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제 방법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론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나 사회구성주의에 입각한 독서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독서 토론이라든지 독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 사회구성주의에 많은 거에 바로 뭐예요? 독서 사회구성주의라면 전부 뭐라 그래서 다마 공동체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된다? 구성원 간에 뭐가? 대화, 협의가 있어야 된다. 협의, 공유. 그러니까 독서 뭐예요? 워크숍도 협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치? 협의 과정이, 공유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회구성주의, 사회는 구성원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그럼 그걸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문제를 보면은 사회구성주의 독서반은, 독서교수법에 대한 걸 머리가 딱 떠올려야 돼. 아까 선생님 지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교육과정 해설서에 여기 보면은 아까 뭐예요? 교수 방법에 보면은 전통적인 5개의 교수법이 있죠. 그죠? 아까 말하는 설명식,
직접교수법, 현시법은 직접교수법이 조금 심화 과정이니까 그 명칭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도협동학습, 그 다음에 도의토론학습,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워크숍, 요런 게 이제 거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것만은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교수법이 이제 교수학습법은 전부 이론에서 끌어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개론서를 보면서 이제 그럼 독서 토론도 사실은 뭐나 우리는 뭐대에 없어? 우리 요 교육 과정에 요 2015 과정에는 없습니다. 그런 명칭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심화 과정 우리가 개론서에서 이제 나오면 그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사회 구성주의는 독서 워크숍을 배울 때 같이 심화해서 독서 토론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죠. 독서 워크숍 안에 같이 이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서술형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예요? 주장하는 글일 겁니다. 그렇죠. 요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걸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아, 주장하는 글이 나왔다. 그러면 주장하는 글에서 이제 보세요. 그 주장하는 실제가 나왔는데, 그는 실제 중심 주장하는 글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가 나온 게 뭐예요? 질문하기 전략이 나왔고, 그럼 주장하는 글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뭐예요? 우리 작문할 때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뭐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논증 방식을 알아야 되죠. 그죠?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설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글을 이해하려면 설명 방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증 방식에 대한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시켜보세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거는 조금,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 연도의 성취 요소만 보면 안 됩니다. 교육과정과. 알겠죠? 지금은 2015에는 뭐 하는 거예요? 논증 방식은 뭐로만 되어 있어요? 2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로 되어 있어요? 연역과 귀납. 이렇게 2개만 되어 있어요. 근데 2012년에 이렇게 하면은 많은 게 지금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죠. 연역, 귀납, 유추,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연도에 많은 거야. 그렇죠. 성취 요소만 배우지 말고 종류가 많은 걸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종류가 많은 것을 어느 게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증 방식이 하면, 그러면 이제 요게 나오면은, 여러분은 선생님 지식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항상 개념, 특징, 유형, 예문,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만약에 논증 방식이면 연역이라면 연역의 개념, 특징, 유형, 예문, 요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귀납에, 그래야 지금 이제 우리가 시험 나왔던 것도 유추라는 개념을 알고, 유추라는 특성을 알고, 그렇지? 그 다음 유추라는 많은 게 유형과 예문을 아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나왔잖아. 왜 유추가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시된 글에 논증 방식을 선택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파악한 이유를 써라 있잖아요. 그러면 유추라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 이게 작년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추는 넓은 의미의 귀납추리입니다. 그렇지? 사례를 들어서 귀납추리는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유추도 사례를 빗대는 거죠. 유추는 이제 우리가 표현 방법으로 치면은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아는 다른 사물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뭘 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빗대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라는 담화 표지를 썼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보면은. 그렇죠? 담화 표지를.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라는 자체가 뭐가 있다? 빗대는 거죠. 유사성을 빗대는 거예요. 유사성을 비교하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일반적인 사실을 예측해낸다 이 말입니다. 예측. 그건 추론이니까. 추론은 예측하는 거니까. 그렇지? 그걸 이제 추론해. 이걸 이유를 쓰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요거에 해당한 배경지.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세요. 유추가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다? 연역, 귀납이다. 연역도 한번 이제 우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논증 방식은 일반적으로 많은 게 주장하는 거만 하니까 그는 세계 다 알아둡니다. 그렇잖아. 설명 방법과 논증 방식을 잘 알아야 우리는 많은 게 글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 전실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2018년도 보세요. 읽기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많은 게 그렇잖아. 읽기 능력 신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읽기에 많은 게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 내용 체계 중에 어느 걸 잘 알면은
기능이죠. 그렇죠. 독서는 이 독서의 사고 과정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적 이해에서 어디야? 창조적 이해까지. 이걸만 알면은 독서는 요게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략.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구성주의는 뭐로 돼 있다? 우리는 항상 단계별로, 과정별로 돼 있다. 그렇죠? 과정별 기능과 전략을 익히는 거다. 기능과 전략을. 그러니까 기능 중심의 뭐의 학습, 전략 중심의 학습은 어디에 해당하는 독서 이론입니까? 작문 이론입니까? 기능과 전략을 중시하는 것은 전부 구성주의죠. 구성주의, 인지구성주의입니다. 인지구성주의. 그랬잖아. 단계별로 기능과 전략 학습하는 것은 전부 뭐가 된다? 구성주의. 그 중에서도 인지구성주의가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게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후기에 이렇게 쭉 생기는 여러 가지 독서 이론의 작문 이론은 전부 다 뭐예요? 구성주의에 의해서 조금 변형된 겁니다. 알겠죠? 자꾸만 그 앞에 단계를 자꾸만 보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표적인 2018년도 6년 한 것 중에서도 요약하기와 뭐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뭐야? 복합 문제죠. 요약하기는 독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표하기가 나왔다. 그렇지. 그러니까 요약과 뭐야? 발표가 나왔으니까 뭐가 된다? 독서와 화법입니다. 그렇지. 발표할 때 발표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게 글의 서두죠. 첫머리의 기능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표든 뭐든 그랬잖아. 발표는 대부분 우리는 뭐다? 목적이 보면은 뭐가 많이 있습니까? 정보 전달입니다. 그렇죠? 정보 전달. 물론 이제 설득하는 발표도 있습니다만 주로 발표는 정보 전달이다 이 말입니다. 주로 이제 발표하는 거는 주로 보고서가 되겠죠. 그렇죠?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표는, 보고서는 정보 전달은 전부 글이 나오면은 다마, 관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 중간, 끝. 그러면 처음 단락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그 기능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는 게 바로 중간과 끝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질문하기 중에서도 우리 작년에 보면은 뭐가 나왔어요? 만약에 질문하기 나온다면은 읽기 전 질문하기에 많은 게 기능을 물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질문하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질문하기를 나였다고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10년 시점까지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략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할 수밖에 없다? 세분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질문하기를 또 나올 수 있는데 나오면 이제 어디 나오겠어요? 읽기 중이나 읽은 후가 되겠죠. 아니면은 바로 뭐가 돼? 그는 단계별 이제 질문이죠. 그죠? 단계별 질문이고, 그 다음에 질문은 단계별 질문도 있고, 그 다음 뭐도 있다? 내용별 질문도 있습니다. 그죠? 내용별 질문도 있다. 그러니까 답을 하는 내용이 어디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질문하기를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읽기 중이나 읽은 후의 기능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질문의 답의 내용에 따른 질문의 유형을 기억해두면 된다. 그걸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걸 이제 우리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7년도는 조금 이제 그게 문식성하고 조금 어려운데 독서, 이제 읽기, 글자가 들리는 읽기 텍스트를 선제.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 보세요. 독서에 많은 게 첫 번째 단락에 우리가 보면은 독서 읽기 전에 단계에서 첫 번째 전략이 많아. 책을 선택하는 거죠. 어디에 맞게끔. 자기의 목적이나 수준에 맞게끔 흥미도, 쉽게 말하면 관심과 흥미에 관련해서 책을 스스로 선택하라. 이게 읽기 전에 첫 번째 전략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뭐가 된다? 2014년도는 뭐야? 읽기 텍스트의 선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선택에 해당하면, 기능 중에서 읽기 전 단계 첫 번째 많은 거야. 전략이구나.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책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그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입형이 나올 때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어디를 봐라? 텍스트의 이독성. 그렇잖아. 이독성.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수준이죠. 수준입니다. 즉, 내가 읽는 수준에 이제 맞는 책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독성이니까. 독서를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배경 지식입니다. 그렇죠? 배경. 그러니까 전부 책을 선택할 때는 독자의 요인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독자 요인 쭉 읊어보세요. 독자의 요인. 그러면 독자의 제일 많이 나온 게 독자의 배경 지식, 경험.
지적 수준.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독자가 요구하는 의도, 목적. 그렇잖아요. 독자의 가치관, 신념, 태도, 성별, 문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전부 독자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선택할 때는 독자 요인을 고려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면 독자 요인 중에서는 또 뭐 있어요? 아까 말에는 뭐 하나? 지적 수준이나 배경 지식이나 이게 인지적 요인이죠. 그죠? 그 사람의 흥미, 관심, 가치관, 신념, 태도 이런 걸 뭐나? 정의적 요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나? 그 활동 문제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세 가지 나왔죠. 이제 그 중에 또 요거는 바로 우리는 일종의 뭐나? 상황 맥락이 되잖아. 그지? 상황 맥락. 그러면 상황 맥락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독서의 상황 요인과 독서 항안 이러면 바로 이거는 뭐예요? 사회 문화적 문제 맥락이다. 상황 맥락 하면 이러면 시공간. 독서에서는 주로 독서 방법 나오면 상황이라면 시공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사회 문화적 맥락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은 이제 독서 환경 중에서 이제 뭐 하는 게 소위 말하는 문식성 중에서 가정문식성이 우리가 출제가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이제 지엽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출제자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 생각이 꼬름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자기 학교 학생에 맞추기 해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작정을 하고 내 문제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질문 생성하기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2017학년도도 질문하기가 이제 전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많은 게 작년에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질문하기가 나오니까 많은 게 2017학년들은 보니까 질문 생성 전략인데 답을 어디서 찾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단계별 질문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는 또 이제 단계별 질문은 나왔으니까 나머지 단계인 중과 후를 보면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 읽기 평가 방법이 나왔습니다. 읽기 평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평가가 이제 뭐가 나왔어요? 바로 16년도 나오고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원래는 뭐예요? 평가나 이런 데 조금 우리 교수 방법은 뭐예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치? 여기 보세요. 이 세 영역 중에서 물론 요것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해거리 하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요게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요거는 뭐예요? 언제 나왔어요? 2016년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년 되면은 뭐가 나올 확률이 높다? 평가 영역에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장문도 하지만은 독서에 대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독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읽기 전략은 항상 이 부분은 항상 여기는 나옵니다. 알겠죠? 독서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내용 체계. 여기 이제 기능과 전략이니까 그렇잖아요. 기능. 독서 기능이에요. 여기 사고 과정이니까 의미 구성 과정이니까. 요걸 이제 문제 해결 과정이니까 요걸 이제 기억하면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매년 나와요. 알겠죠? 매년 나온다. 요거는 이제 계속 섞여서 나온다 이 말. 그다음에 이제 2010년도 맞춰 사고 과정 또 계속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2015년도는 독서 습관이니까 정의적 요소입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는 뭐 하나 언제 정의적 요소가 이제 요게 등장을 했으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점검을 나올. 근데 이제 우리가 작년도 보면은 자기 점검 항목에서 어느 부분이 나왔어요. 점검하면은 대부분 어디에? 학습 목표에 도달했냐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 목표가 바로 뭐 하는 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어디에? 논술 문제도 요거하고 갔었잖아요. 독서에 나온 거나 뭐예요? 박씨 부인전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평가 항목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즉, 평가 학습 목표는 평가 항목에 어떤 역할을 기능을 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뭐 학습 목표는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잖아. 기준,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평가 기준은 전부 뭐를 항목을 하면 돼요? 학습 목표를 하면 됩니다. 학습 목표는 항상 어떻게 설정하라 그랬어요? 세 가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식, 기능, 태도 이렇게 보라 그랬죠. 지식, 기능, 태도.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학습 목표를 자꾸 놓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2차 시험 칠 때 요즘은 전부 뭘 적어줍니까? 학습 목표를 다 제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습 목표에 대한 인지 기능이 좀 떨어져요. 예전에 여러분 뭐 2차 수업을 할 때는 전부 뭘 해야 됩니까? 본인이 뭘 해야 돼? 학습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거기서부터 뭐예요? 채점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습 목표를 만들 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다 만들어주니까 학습 목표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는 학습 목표가 나왔을 때 많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인데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흐름을 지금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어느 게 비워져 있어요? 평가 항목에서. 지식 파트가 비워져 있었다 이 말이죠. 지식 파트는 끝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안다, 이해한다. 이걸로 좀 된다 그랬죠. 기능의 학습 목표는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태도에 많은 것은 바로 뭐야? 뭐뭐 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외워뒀으면 굉장히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담화 표지 모형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치려면 알겠죠? 모형을 외우고 있어야 해요. 모형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답이 그냥 답을 보고 여러분들이 많아 익히는 방법은 뭐가 됩니까? 무슨 공부야? 예시답을 여러분 기출해서 예시답을 보고 여러분이 익히는 거는 뭐야? 형식주의 공부입니다. 형식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공부가. 모범 예문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는 냈다?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은 뭐나 기능적인 면이 활용 능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할 때 뭐예요? 모범 예문을 자꾸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답을 구성하는 방식을 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면 형식주의적 공부 방식이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형식주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나 재구, 그것도 인지 구성이 아니고 뭐나 인지 구성은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대화 중심으로 자꾸 그랬잖아요. 뭐 대화 중심으로 하면 뭐까지도 돼버려요. 자신의 지식을 인지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점검하게 된다 이 말. 그렇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확실해진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오후에 많은 게 학습 스타디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내가 배운 것을 내가 읊음으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내 혼자 내가 사고구술하는 거는 인지 능력입니다. 그렇죠? 인지 능력. 내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재구성한 것이 다른 사람한테 점검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회구성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확실한지 안 한지 수정해 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습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2015년 정의적 요소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015 보면은 뭐예요? 상호작용은 늘 능동적 읽기인데 이것도 능동적 읽기는 여러 가지 있죠. 어떻게 하면 능동 읽기입니까? 예측하기, 질문하기 이런 게 전부 능동적 읽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로 뭐예요? 상호작용 모형이니까 서로 이제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능동적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텍스트 원리인데 독서 방법입니다. 독서 방법은 우리가 이제 또 외우고 있죠. 근데 지식 파트에 들어있잖아요. 요 파트에. 독서 방법 하면 뭐에 맞춰서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독서 방법을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독서 방법은 전통적인 독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읽기 방법이 있다. 그 전문적인 읽기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SQS리얼과 주제 통합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 더 그렇잖아. KW. 그러면 주제 통합이나 SQS리얼은 독서 방법인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교수 학습 방법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개를 동시에 익혀둬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익혀둔다? 바로 독서 토론은 이제 나왔고 그랬잖아. 독서 워크숍, 장문 워크숍은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독서 워크숍, 그 다음에 SQS리얼, 그 다음에 KWL, 그렇죠? 주제 통합 읽기, 그렇잖아.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전문 교수, 이거는 독서 방법이면서 교수법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같이 기억을 해두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보면 2011년도 보니까 중심 내용, 이게 이제 글의 구조죠. 그렇죠. 이거는 요약할 때 우리가 쓰는 거죠. 그죠? 요약할 때는 이제 여러분 재작년에 나왔던 것처럼 2018년도처럼 뭐가 있었어요? 바로 문단별 요약입니다. 그렇죠. 요약을 할 때는 글의 구성 단위별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글의 구성 단위라면 뭐라 그랬어요? 문장, 문단, 글 이렇게 돼 있죠. 단어, 문장, 문단, 글 이게 글의 구성요입니다. 그죠? 글 안이니까 단어, 문장, 문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약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문단별 요약이었죠. 문단별 바로 거야? 문장 요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단별 문장 요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글의 유형별
어떻습니까? 구조별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 중간, 끝. 그때는 뭘 합니까? 문장 요약이 아니라 개요 요약을 하는 겁니다. 개요 요약. 개요 요약은 뭐야? 구로서 뭐야? 요약을 하는 겁니다. 구. 그랬잖아. 문장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구로 요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하는 게 거래 구조별 요약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전체 한 문장으로 전체 요약을 하는 겁니다. 한 문단으로 요약을 하죠. 그때 한 문단으로 요약할 때는 우리는 어디 기준이 셋이 있잖아요. 뭡니까? 분량, 중요도, 목적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요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약은 또 요약에 뭐 하는 거예요? 절차, 단계에 뭐든지 우리는 뭐 지금 교과는 국교를 나오면 문학을 나오면 뭐든지 과정, 단계가 있다. 알겠죠? 학습 단계별로 뭐 한다? 목적을 수행한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그럼 문제 해결입니다. 알겠죠? 과정별 문제를 해결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과제를 해결한다. 과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다? 우리가 전체적인 많은 게 서다평의 독서의 흐름입니다. 항상 선생님은 강조하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전체 흐름을 먼저 보고, 알겠죠? 그러니까 국교라는 중에서 독서라는 교과의 지식이 뭔지를 먼저 보고,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많은 게 뭐다? 기출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또 살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부터 들어가지 말고, 알겠죠? 전체 자꾸 윤곽을, 이게 전부 뭐가 됩니까? 선생님 말했듯이 독서 공부는 뭐라 그랬어요? 읽기 전 공부를 하라 그랬잖아요. 읽기 전 공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전략 외워보세요. 읽기 전에서 해야 될 전략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진짜 책 선택도 있지만 제일 그 다음 그거는 빼고 그 다음에 뭘 한다? 목적 과제를 뭐 하는 거예요?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목적이 선정이 되면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쭉 훑어 읽으면서 그렇잖아요. 뭐 한다?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라 그랬죠. 그렇죠? 활성화하라. 그렇잖아요. 활성화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훑어 읽으면서 예측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질문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방법을 그대로 활용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쭉 이렇게 지금 이게 훑으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게 나왔구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영역이 나왔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이런 흐름을 자꾸 익히세요. 흐름을 알겠죠? 지금 당장 한두 개 더 익혀도 되니까. 그렇죠. 흐름을 자꾸 이제 익혀나가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딱 흐름을 익혀난 다음에 이제 뭐야. 딱 중요한 걸 잡으면은 막 집중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거를. 알겠죠?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외우는 겁니다. 그거는 대충 외우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가 보자. 자, 이렇게 이제 훑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봅시다. 이제 작년 문제를 한번 2019학년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거기에 이제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이제 이 기출책에 있는 것처럼 전부 제일 위에는 영역과 뭐예요? 그 이제 답 타이틀을 이제 붙이면 나왔어요. 영역을 알겠죠? 문제 영역. 그러면 우리는 어느 영역에 해당한다? 크게 뭐다? 어느 영역이다? 바로 뭐예요? 교수학습 방법 영역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예요? 사회 구성주의니까 뭐 독서 토론에 대한 방법입니다. 독서 토론. 그렇죠. 독서 토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독서 토론 말고 다른 교수학습 방법도 쭉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뭐야? 직접 교수법이나 현시 교수법.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독서 워크숍. 그거는 전부 뭐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의 토론도 이제 우리가 있고 협동학습은 여러분만 꼭 한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각각의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세요. 자, 독서 지도 방법.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뭐야? 독서 지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독서 지도 방법이란 이 말이 교수 학습 영역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서 지도 방법이니까 교수 학습 방법이죠. 이 교수 학습 방법이 바로 뭐야? 지도 방법이죠. 그죠? 지도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꼭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론 책에 있는 용어로만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읽으면서 내가 배웠던 개론서의 영역에 그 영역에 해당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없다고 해서 이게 다른 영역이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걸 이제 그 다음에 갈로 기억에 들어간 방법을 한 가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제 영역은 정해줬어요. 교수학습법이나 영역을 정해줬고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한 개를 씁니다. 그치? 그러면 이러한 방법, 이러니까 기억 앞에 보세요. 딱 보면서. 이러한 방법은, 이러한 담화 표지는 뭐다? 어떤 요약입니까? 어떤 담화 표지야? 담화 표지는 무슨 기능이 있잖아요. 이 구조 이론이죠. 그럼 이 기능은, 담화 표지는 어떤 기능을 해요? 앞에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많은 게 요약 정리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이 뭐야? 예측하는 기능과 요약하는 기능과 강조하는 기능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설명 방법을 알아야 이거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드는 방법, 인용하는 그 방법, 그렇잖아. 첨가하는 방법, 보충하는 방법, 그건 전부 단락의 기능이죠. 그죠? 문단의 기능. 담화 표지를 보고. 그러니까 가장 큰 담화 표지의 기능은 뭐예요? 예측 기능과 요약 기능과 강조 기능입니다. 알겠죠? 그 형태 자체가. 근데 여기는 이래서는,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이 뭐로 하면 된다? 앞에 내용에 답이 있다는. 그러면 앞에 내용을 뭐 하는 거야? 다 답이 될 수는 없죠. 그러면 앞에 내용을 뭐 할 수 있는, 다 포함할 수 있는 상위어를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상위어를. 그러면 이거는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논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전부 뭐다? 요약하기입니다. 요약하기. 요약하기 중에 뭐다? 앞에 내용의 상위어를 일반화시키는 거죠. 일반화시키는 거. 그러면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 지도 방법, 그러니까 협동 원리를 반영하고, 그렇잖아. 독자와 다른 사람과 경험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합니다. 그치? 다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협동하는 겁니다. 이런 많은 게 독서 방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 뒤에 또 있잖아요. 이 독서 지도 방법 또 이제 밑에 또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협동 읽기, 협동적 읽기 이래도 됩니다. 그렇죠? 위에 것만 보면은. 그런데 밑에를 보니까 독자들 간의 의미 경쟁, 요게 있죠. 의미 경쟁이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토론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서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독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워크숍 중에서도 협의나 공유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 그래서 우리는 앞뒤에 단어를 보면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서. 그런데 여기 혼자 읽는 게 아니고 많은 거야. 독자 간의 개인 경험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개별 독자가. 그 다음에 협동학습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의미 경쟁입니다. 요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게 그걸 공통적으로 지닌 독서 교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각각의 교수 방법의 특징적인 키워드를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기입형을 풀 때는. 기입형은 그거의 특징을 서술을 해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서술된 특징을 보고 단어를 몇 개 조합을 해서 상위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거는 보면 만약에 직접 교수법이다 하는 게 그렇잖아요. 바로 뭐다? 현시적 교수법이다 이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그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는 책임 이항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가 설명해주고 시범을 보는 게 첫 번째 전 단계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교사의 안내하에서 학생이 많은 게 그렇잖아.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많은 게 주체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그런 단계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단서가 되니까. 워크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러니까 교수법은 뭘 가지고 있다? 항상 단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단계별 뭘 가지고 있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계가 나오면 무조건 전략입니다. 그걸 익혀야 되는 겁니다. 단계. 그러니까 교수법을 익힐 때는 몇 개의 단계로 돼 있고, 그 단계별 수행하는 많은 게 기능과 전략이 뭐냐? 그걸 외워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그러면은 그 교수법이 바로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법을 쓰는 효과를 알아야 돼요. 왜 그 교수법을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독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교수법을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방법이니, 교수법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교수법마다 고유한 뭐가 있다? 효과가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직접 교수법보다는 현시적 교수가 만약 두 개 하면은 어느 게 직접 교수법은 많은 거야. 교사가 설명해주고 안내하고 지식을 기능을 가르쳐 주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현실적 고수는 그거와 따라서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에, 그렇죠. 그걸 적용하는 활동 능력을 기르는데 주목적이 있다. 그렇죠. 만약에 독서 워크숍 같으면 뭐 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독서 워크숍은 전부 경험, 완성해 보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한 전체 독서 읽기 과정을 경험해 보고 완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다? 성취감을 맛보내는 겁니다. 성취감. 그러면 성취감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합니까? 전부 독서의 정의적 요인에 해당하죠. 그러면 자신감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그걸 기르는데 이제 바로 목적이 있는 게 뭐다? 독서 워크숍입니다. 즉, 독서 워크숍은 완성해 보는 데 있단 말이야. 완성. 그 다음에 많은 게 경험해 보는 데 있다. 경험해 보는 데 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인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왜? 전부 다 미니 레슨에 다 가르쳐 협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독서 워크숍의 특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출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출은 지금 선처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푸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나는 처음 지금 공부하는데 그 지식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은 그런 지식을 외워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라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처음에 1, 2월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은 자기가 주눅이 들지 말고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적어야 됩니다. 그렇잖아.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구나. 문제를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을 해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뭐 한다? 색펜으로 적어두세요. 알겠죠? 자기가 아는 것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알아? 검은 펜. 알겠죠? 자기가 모르거나 새로 보완한 거는 책을 보고 보완한 거는 뭐 한다? 붉은 펜. 알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면은 붉은 펜의 색깔이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12월 달, 11월 달 가도 붉은 펜이 많아진다. 이러면 내년을 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자기가 자기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공부는 가시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알겠죠? 가시적으로. 그걸 잘 기억하세요.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검은 펜으로 적고, 알겠죠? 한 장짜리 적든 뭘 하든, 그 다음에 모르거나 꼭 알아야 다음에 내가 익혀야 될 거 있죠? 요거는 필요한 공부를 내가 다시 봐야 될 거, 이런 거는 색펜으로 적어두라. 붉은 펜 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색펜으로 적어두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보충해야 될래요. 다시 책을 찾아서 익혀야 될래요. 그러니까 항상 필기를 하거나 뭘 할 때 구분을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구분을 해요. 그래서 항상 펜을 색깔을 2-3개를 같이 다니세요. 알겠죠? 공부할 때는. 그게 꼭 필요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뭐가 된다? 교수 학습 방법 중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호화 전략이나 도구 이용 전략입니다. 도구 이용 전략. 그게 바로 표시 기능이죠. 그죠? 표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와 그렇잖아.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새로 알 거, 그런 걸 꼭 구분해서 적으세요.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것은 알았고, 어떤 단계는 몰랐고, 또 어느 기간에 거치니까 알아졌고, 이걸 자기가 변화된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펜도. 그러면 자기가 학습한 자료는 자꾸 뭘 해야 됩니까? 수업할 때만 포트폴리오 처리, 자료 처리 뭐를 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도 학습한 걸 자꾸 모으면은 1주, 2주 단위로 하는 거예요. 학습한 내용을 자기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학습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뭘 한다? 다 하고 나면은 일주일 안에, 한 달 안에, 지금 이제 1, 2월 끝났으니 1, 2월 여러분 저번 주에 전부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뭘 한다? 우리가 대표 중에 반성적 글쓰기, 반성적 그리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1, 2월 동안에 했던 걸, 그렇잖아. 과정을, 그게 반성적이라는 거는 쭉 단계별로 해왔던 걸 자기가 읊어보는 거죠. 그죠? 일주일 때는 뭐 했고, 뭘 했고, 그때는 내가 뭐가 좋았고, 뭐가 부족했고, 그렇잖아. 뭘 했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반성적 글쓰기, 이제, 그렇죠. 글 읽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사고구술로 이제 하든지, 글로 펜으로 써보든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언론 쓰기로 이제 해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언론 쓰기로. 그래서 반성적 글쓰기나 글 읽기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거니. 그러니까 한 단계가 끝나면 꼭 그걸 해라. 그러니까 교과서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행을 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때 의미는, 그 다음 그거 보세요. 그리하여 개별 독자의 독서는 개인 차원 딱 나왔으니까 뭐예요? 상대적이 나온 게 단어가 있잖아요. 뭐예요? 사회 차원. 개인 딱 나오면 그 다음 분류 기준이 뭡니까? 사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회 차원,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 문화적 맥락. 그러면 아니면은 뭐야? 맥락 차원. 이래도 되죠. 개인 나오면은 그 다음 뭘 고려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주의는 다마 공동체와 뭐를? 맥락을 고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맥락을 고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나 뭐 하는 게 그렇잖아. 뭐다? 맥락. 그럼 이제 우리 유사 단어를 가면 개인 차원이 나왔으니까 사회 차원입니다. 그 사회 차원을 이제 우리는 뭐나 다마 공동체 맥락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맥락을 고려한. 그래서 독자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뭐뭐 차원이 재구성되며 그렇잖아요. 의미는 재구성된다. 뭐뭐 차원이 나오니까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개인 차원에서 뭐나 사회. 그렇죠? 아니면은 뭐예요? 다마 공동체 차원 이래도 뭐 상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그다음 맥락 차원 이래도 뭐 같은 그게 사회 구성주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 영역은 어디다? 사회 구성주의에 입각한 뭐가 된다? 독서 교수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걸 딱 기억하면 됩니다. 사회 구성주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론은 전부 뭐다? 형식주의,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대화주의. 알겠죠? 그 다음 뭐 뒤에 나오면 뭐 하는 게 형식주의도 있고 뭐 장르 중심이고 교수법도 여러 가지 있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하여튼 크게 우리는 지금 뭐 하나 규정된 거는 그 4개입니다. 알겠죠? 그 4개는 완벽하게 알아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독서든 작문이든 합법이든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도 기억하라 그랬어요. 문학할 때 나중에 이제 오해 문학할 때 현대문학은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작품이나 갈래를 보지 말고 뭘 딱 기억하는 게 좋다? 사조라 그랬잖아요. 사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나 모든 교과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 그렇죠? 그렇죠. 행동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행동. 즉 형식주의다. 이건 행동 철학입니다. 이거는 수사학입니다. 그렇죠? 수사학의 기준을 둔 거죠. 그죠? 수사학의 기준을 둔 거고 이제 인지구성주의는 말 그대로 뭐야? 인지심리학의 구체를 둔 겁니다. 인지심리학. 그렇잖아요. 근데 사회구성주의는 언어학의 기초를 둔 거다 이 말입니다. 언어학. 형식주의다 이러면 바로 뭐다? 문학의 기초를 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론 복합적이죠. 학문이 여러 개 이론이. 그러니까 우리는 독서 작문이 어느 한 많은 거에 학문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학문에 따라서 뭐가 된다? 이론이 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갈래가 뭐에 따라 달라지듯이 사조에 따라 달라지듯이 우리 교과도 뭐 국어론도 뭐에 따라서 그 사고에 따라, 그렇죠? 철학에 따라서 주의가 사조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그 사조를 지배하고 있는 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 철학을. 그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문학할 때 뭐나 초현실주의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철학이 바로 일종의 그렇잖아요. 바로 뭐예요? 다다이즘이라든지 그렇죠. 영미, 이제 프랑스 뭐 하는 게 초현실 철학이 그게 밑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후문학이다 이러면 무슨 철학이? 실존주의 철학이 그따의 바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완벽하게 이제 이걸 이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보세요. 2단계에서는 뭘 하라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배경 지식 중에서 여러분 이 교수법에 대한 걸 쫙 떠올려야 됩니다. 알겠죠? 교수법에 대한 거. 이게 다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여기서는 독서 토론만 나왔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2단계에 있는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제 공부한다는 게. 시험은 한계가 나오지만 그 한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그 영역을 전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직접 교수법, 현실적 교수법, SQ3R 뭐예요? 반응 중심 교수법은 주로 무슨 과목에서? 읽기 방문이나 문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읽기 이제 교수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반응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학에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대화 중심 교수법. 이것도 문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화 중심이 나왔던 게 우리 기출됐었잖아요.
대화 중심, 이거는 문학에 가자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문학에서 뭐냐? 김춘수의 꽃에 왔을 때 횡적 대화, 종적 대화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예요? 대화 중심을 뼈가간 교수법입니다. 알겠죠? 주로 문학에서 많이 써요. 문학에서. 근데 문학도 독서 영역이니까 같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양식적 텍스트, 뭐예요? 매체 비교 토의 학습, 영상 수요. 이게 이제 요즘은 바로 뭐예요? 매체 복합주의니까 그랬잖아. 이 매체에 따른 하는 게 이제 교수법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디지털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디지털 텍스트를. 그러니까 온라인의 매체에 있는 텍스트를 읽는, 그것도 온라인 매체에 글도 다르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좀 알아두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지속독, 묵독이냐, 자기 선택도 독서냐, 독서 토론이냐, 이런 것도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서? 개론서에 있는 용어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뭐는 교수 학습 방법, 즉 교육과정 해설서는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 교육과정 해설서를 보면서 개론서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익혀둬라. 알겠죠?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2단계 선생님 독서를 했던 이유는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하겠죠. 그죠? 그걸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요렇게 이제 기출을 풀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교수법이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배경 지식을,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밑줄을 지났다가 개론서를 보고 보완을 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출을 푸는 거는 배경 지식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지식을 내가 중요하게 익혔는데 나는 그걸 놓쳤구나. 그치? 이걸 다시 익혀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익히는 거니까 그걸 보면 됩니다. 자, 우리 휴식했다가 뒤에 문제하고 이제 2018년 기출 쭉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